여러분, 지금 이 영상은 며칠 전에 업로드되었던 영상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유 없이 유튜브에서 영상을 삭제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 알려주지도 않고 알 수도 없지만 여러 가지 추측만 할 뿐입니다. 아무튼 이 영상은 시청자분들께서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영상으로 다시 만들어 올립니다. 갑자기 영상이 삭제되어 당황하셨을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희의 의도는 전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처음 이 경매 물건을 접하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서울입니다. 서대문구 연희동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 땅값에도 못 미치는 가격의 5층 건물이 통째로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땅값만 주고 건물을 얹어주는 수준입니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거니 물건에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15명이나 있고 임차인 보증금 총액이납찰가를 훨씬 넘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건은 아직도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물건을 직접 잡으러 들어가려다 오늘은 여러분께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왜 이 가격이 나왔는지, 그리고 이 물건이 기회인지 함정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물건의 사건 번호는 2023타경 3946입니다. 법원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이고 매각기일은 2026년 1월 6일 오전 10시입니다.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151-27번지입니다. 물건의 종류는 토지 및 건물 일괄 매각이며 건물 용도는 근린주택입니다. 대지 면적은 182평으로 약 55.06평이고 건물 연면적은 495.78평으로 약 149.97평입니다. 감정가는 20억 4,787만원입니다. 이번 경매의 최저가는 감정가의 64% 수준 13억 1,063만원입니다. 보증금은 최저가의 10% 1억 3,106만원입니다. 입찰은 2026년 1월 6일 하루 진행되며 현재 회차는 4차 경매입니다. 과거 진행 내역을 보면 1차와 2차에서는 유찰되었고 3차에서는 16억 3,829만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한 차례 유찰된 뒤 이번 4차에서 13억 1,063만원으로 진행 중입니다. 소유자는 최채무자는 최채권자는 임로 확인됩니다. 이상으로 이 물건의 기본적인 경매 정보를 정리해드렸습니다. 이제 이 물건의 건물 구조와 실제 이용 형태 그리고 주변 환경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건물의 기본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진 건물이며 지상 5층, 지하 1층 구조입니다. 건물의 사용 승인일은 2019년 2월 22일, 6년, 7년 된 건물이라면 신축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연식이 오래되지 않은 편에 속합니다. 대지 위에 올라간 건축 면적은 93.72, 용적률 산정 연면적은 363.75입니다. 전체 연면적은 495.78평으로 환산하면 약 150평 수준입니다. 층별 구조 및 용도. 이제 층별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지하 1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며 면적은 132.03이 약 40평 규모입니다. 1층 역시 제2종 근린생활시설 면적 93.72, 약 28.4평입니다. 2층도 동일하게 제2종 근린생활시설 면적 93.72, 약 28.4평입니다. 즉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로 사용 가능한 구조입니다. 3층부터는 주거 용도로 전환됩니다. 3층은 다가구 주택 면적 64.54이, 약 19.5평입니다. 4층 역시 다가구 주택 면적 59.14이, 약 17.9평입니다. 5층도 다가구 주택 면적 52.67이, 약 15.9평입니다. 즉 상부 3개층은 주거, 하부 3개층은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 전형적인 근린주택 형태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건물은 각 층이 호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즉 1층은 101, 102, 103호, 2층은 201, 202, 203호, 3층은 301, 302, 303호, 4층은 401, 402, 403호, 5층은 501, 502호로 각각 구분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 말은 곧 임대 세팅이나 공실 관리 그리고 추후 명도 진행에서도 호수 단위로 관리가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하 1층은 서류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지만 현재는 근린생활시설과 주차장 용도로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장 기준으로는 차량 총 6대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 부분은 실제 운영 수익과 직결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구조 단계에서 확실히 잡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제시외 건물 현황. 이 물건에는 제시외 건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건물은 주택으로 사용 중인 소규모 면적들이며 여러 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제시외 건물들이 총 면적은 약 23.75평 수준이며 감정평가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지 형태 및 도로 전면. 이제 토지 형태를 보겠습니다. 토지는 사다리형에 가까운 완경사 지형이며 건물 배치 상하부와 상부의 레벨 차이가 존재합니다. 도로 전면을 보면 북측으로는 폭 약 4m 내외의 도로와 접하고 있고 남측으로는 보행이 가능한 폭 약 4m 내외의 계단식 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즉 차량 접근은 북측 도로를 통해 가능하며 남측은 보행 위주의 접근 구조입니다. 실제 현장 사진에서도 보시면 차량이 출입 가능한 도로와 계단형 보행로가 함께 형성된 입지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 이 물건이 위치한 곳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입니다. 행정적으로는 서대문구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주변은 단독주택, 소규모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된 전형적인 주거 중심 지역입니다. 대규모 상권은 아니지만 생활형 상권과 주거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는 지역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 여건을 보면 본건 인근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버스 정류장이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도의 반적인 수준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물건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많으신 분들이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면 대출이 안 된다고 단정하시고 어떤 분들은 저희에게 댓글로 항의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물건도 역시 대출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위반 건축물로 등재된 이후에 대출을 하였습니다. 무조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마다 대출의 잣대가 다르기 때문에 찾아보면 가능한 곳도 많습니다. 그럼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물건의 구조 그리고 주변 환경에 대한 사실 정리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구조를 기준으로 권리관계와 임차인 현황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물건의 권리관계와 임차인 현황을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등기부상 말소기준 권리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이 물건의 말소기준 권리는 2019년 2월 27일 설정된 근저당권 권리자는 서울서부신용협동조합 채권 최고액은 7억 9,300만 원입니다. 이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설정된 모든 권리는 경매로 일괄 말소 대상입니다. 현재 등기부를 보면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임차권 설정 등은 모두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 설정되어 있어 경매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등기부상 권리관계는 비교적 단순한 편에 속합니다. 임차인 전체 현황. 이제 임차인 현황을 보겠습니다. 이 물건에는 총 15명의 임차인이 존재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현재 확인되는 임차인 전원은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입니다. 즉 전입요건이나 확정일자, 중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배당요구 및 보증금 규모.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보면 보증금은 1억 1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사이로 형성되어 있으며 대표적으로 1억 3천만 원 보증금 임차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임차인들이 보증금 합계는 약 15억 4,500만 원 수준입니다. 이 보증금 총액은 현재 진행 중인 최저입찰가 13억 1,063만 원을 상회하는 금액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대항력 유무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배당 구조 정리. 배당표를 기준으로 보면 말소기준 권리자인 서울서부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 은배당을 통해 전액 소멸되는 구조입니다. 임차인 중 일부는 배당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낙찰자에게 임차보증금 인수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임차인들의 보증금은 경매 절차 내 배당으로 정리되며 낙찰자가 보증금을 떠안는 구조는 아닙니다.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 다만 이 물건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임차인 수가 많다는 점입니다. 호수별로 101호부터 502호까지 세분화되어 있고 지하층 B101호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낙찰 이후에는 명도 대상 인원이 상당수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권리상 문제는 크지 않지만 실무적으로는 명도 관리가 핵심 포인트가 되는 물건입니다. 정리해보면 이 물건은 말소기준 권리 이후 권리들이 모두 소멸되는 권리관계가 깔끔한 물건이며 임차인은 다수 존재하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없고 보증금 인수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다만 임차인 수가 많아 낙찰 이후 명도 전략이 매우 중요한 물건이라는 점은 분명히 인지하고 접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가 진짜 현실입니다. 이 물건이 싸 보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서울 핵심지 물건은 규제가 걸리면 대출이 생각보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격만 보고 들어왔다가 마지막에 자금에서 털리고 포기합니다.
오늘은 보수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가장 많이 막히는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이 물건을 최저입찰가 13억 1,063만 7천 원에 낙찰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규제가 걸리는 경우가 많고 이런 구간에서는 주담대 LTV가 40% 수준으로 제한되는 시나리오를 기본으로 잡겠습니다. 게다가 15억 초과 구간은 더 막히는 규정들도 있었죠. 오늘 물건은 낙찰가가 15억이 넘지는 않기 때문에 한도 상한선에 걸리지는 않더라도 우리는 LTV 40% 제한을 적용해서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게 안전합니다. 그럼 계산 들어가겠습니다. 낙찰가 13억 1,063만 7천 원에서 대출이 최대 40%라면 대출 가능 금액은 5억 2,425만 4,800원입니다. 그러면 낙찰 대금 중에서 제가 현금으로 먼저 준비해야 하는 순수 자기자본은 13억 1,063만 7천 원에서 5억 2,425만 4,800원을 뺀 7억 8,638만 2,200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부동산은 낙찰가만 준비하면 되는 게 아니라 세금이 같이 붙습니다. 취득세를 4.6%로 가정해서 안전하게 잡아보겠습니다. 정확한 세율은 최종 용도 비율, 주택수, 과세 구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여기서는 보수적 시나리오로 먼저 잡겠습니다. 취득세를 4.6%로 잡으면 13억 1,063만 7천 원 곱하기 4.6%는 약 6,028만 9,302원입니다. 그리고 법무사 비용 100만 원, 기타 비용 50만 원. 그러면 제가 실제로 투입하는 총 자기자본은 낙찰 대금 중 자기자본 7억 8,638만 2,200원에다가 취득세 6,028만 9,302원, 법무사 100만 원, 기타 50만 원을 더한 총 8억 4,917만 1,502원입니다. 여기까지가 내 지갑에서 나가는 돈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5억 2,425만 4,800원과 내 지갑에서 나가는 돈 8억 4,917만 1,502원을 모두 합하면 13억 7,342만 6,302원이 이 물건을 내 걸로 만들기 위한 총 투자금이 됩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이 돈은 그냥 묶여있는 게 아니라 매달 이자가 발생합니다. 먼저 은행이자부터 보겠습니다. 대출이 5억 2,425만 4,800원이고 연이자율을 4%로 잡으면 1년 이자는 약 2,097만 원, 한 달 이자는 약 174만 7천 원입니다. 그 다음 많은 분들이 계산을 안 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내 돈, 즉 자기자본도 똑같이 4%의 기회비용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8억 4,917만 원을 다른 데 넣었으면 그만큼 이자를 받았겠죠. 자기자본 8억 4,917만 1,502원에 연 4%를 적용하면 1년 기회비용 이자는 약 3,396만 원, 한 달 기회비용 이자는 약 283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이 물건을 최저가에 낙찰받고 대출이 40%로 막혔다고 가정하면 매달 고정으로 깔리는 비용이 은행이자 약 174만 원, 내 돈 기회비용 약 283만 원들을 합쳐서 한 달 약 458만 원 수준이 기본으로 깔립니다. 여러분, 이제 감이 오시죠? 이 물건은 싸게 낙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낙찰 이후에 2월 458만 원을 임대 수익으로 어떻게 덮을 건지, 그리고 보증금으로 대출을 얼마나 갚아 현금 흐름을 가볍게 만들 건지가 승부입니다. 다음 단계에서 제가 임차인 보증금과 월세 흐름을 바탕으로 대출부터 먼저 갚고 내 투자금 회수하고 남는 돈을 4%로 굴렸을 때 월 현금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 진짜 실전처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물건을 실제로 취득한 이후 현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여기 이 물건을 내가 낙찰받고 싶으시거나 경매로 돈을 벌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화면 아래 설명란에 있는 실전경매연구소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립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혹시 경매 물건을 검색이나 분석을 하시다가 의문이 있으면 실전경매연구소 전화번호를 휴대폰에 입력해 두셨다가 언제든지 전화해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참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 건물에 들어와 있는 전체 임대보증금 총액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법원 자료 기준으로 확인되는 임대보증금 합계는 약 15억 4,500만 원입니다. 이 보증금을 가장 먼저 어디에 쓰느냐, 여기서 투자 성패가 갈립니다. 첫 번째로 할 일은 은행 대출부터 전액 상환하는 것입니다. 이 물건을 최저가로 낙찰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은행 대출금은 약 5억 2,400만 원 수준입니다.
임대보증금에서 이 대출을 먼저 전부 갚고 나면 보증금 잔액은 약 10억 2천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실제로 투입했던 자기자본 회수입니다. 취득 과정에서 들어간 자기자본은 약 8억 4,800만 원이었고 이 금액을 그대로 회수합니다. 그 결과 자기자본까지 모두 회수하고도 약 1억 7천만 원의 현금이 추가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법원에서 정리한 임차인 현황표를 보면 102호, 201호, 그리고 지하에 위치한 3개 호실이 보증금 계산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보수적으로 찾겠습니다. 한 칸당 1억 1천만 원으로만 계산하더라도 누락된 금액은 총 5억 5천만 원입니다. 이 누락 금액까지 모두 반영하면 실제로 굴릴 수 있는 현금은 기존에 남아있던 1억 7천만 원에 추가 5억 5천만 원을 더한 총 약 7억 2천만 원 수준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돈을 공격적으로 투자하지 않고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 연 4% 수준으로 예치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연간 이자는 약 2,890만 원, 이를 월로 나누면 매달 약 240만 원의 이자 수익이 발생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임대보증금으로 은행 대출을 모두 상환하고 자기자본까지 전부 회수한 뒤에도 아무런 리스크 없이 매달 약 24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구조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입니다. 이대로 안정적으로 보유할 것인지 아니면 매각으로 넘어가서 얼마가 남는지 확인할 것인지 그 판단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물건을 하나 낙찰받았을 뿐인데 내 계좌에 약 7억 2천만 원 수준의 돈이 남아있고 매월 240만 원이 내 계좌에 들어오는 것이 이 물건의 매력입니다. 그럼 이어서 이 물건을 매각했을 때 실제로 손에 얼마가 남는지 아주 보수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오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매각은 감정가 그대로 매각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3년 보유 후, 매각법인은 취득 즉시 매각기, 두 가지를 같은 조건에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정확히 하고 가겠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 즉 매각가로 가정하는 금액은 20억 4,787만 100원입니다. 그리고 낙찰가는 최저가 기준으로 13억 1,063만 7천 원에 낙찰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개인 명의 3년 보유 후 매각, 먼저 개인부터 보겠습니다. 개인 기준으로 취득세는 4.6%를 적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취득세가 약 6,028만 원 정도 발생하고 여기에 법무사 비용 100만 원, 기타 비용 50만 원을 더하면 개인이 이 물건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총 취득원가는 약 13억 7,242만 원 수준입니다. 이 상태에서 3년을 보유한 뒤 감정가 그대로 20억 4,787만 원에 매각한다고 가정하면 세전 차익은 약 6억 7,544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개인은 3년 보유를 가정했기 때문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 6%를 먼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 보유 공제를 반영하면 과세로 잡히는 양도 차익은 내려가지만 이 정도 차익 구간에서는 보수적으로 보면 양도세 42% 누진 구간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세청 기본세율 구조와 지방소득세까지 함께 반영해서 아주 보수적으로 계산해보면 개인의 경우 세후로 실제 손에 남는 금액은 약 4억 2천만 원대 수준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보유주택수, 주택비주택 판정, 필요경비 인정 여부, 실제 장기 보유공제 적용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보수적으로 이렇게 잡아두고 실제 세금은 반드시 세무 확인이 필요하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법인명의 취득 즉시 매각, 이제 법인입니다. 법인은 보수적으로 취득세를 12%로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취득세만 약 1억 5,727만 원 수준까지 올라가고 법무사 비용과 기타 비용까지 포함하면 법인의 총 취득원가는 약 14억 6,941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보유를 끌지 않고 감정가 그대로 즉시 매각한다고 가정하면 세전 차익은 약 5억 7천만 원대가 됩니다. 법인은 개인처럼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세 체계로 과세가 되는데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여기에 지방소득세도 함께 붙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에서는 특정 세율을 단정하기보다는 보수적으로 계산했을 때 법인세와 지방세를 반영하면 세후로는 약 4억 3천만 원 전후가 남는 그림이 나온다, 이 정도로 설명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접근입니다. 최종 정리해보면 이 물건을 감정가로 매각하는 동일 조건에서 개인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익이 커질수록 누진세 구간에 걸리면서
세후 금액이 크게 깎일 수 있고 법인은 취득세가 무겁게 들어오지만 보유를 끌지 않고 즉시 정리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낙찰가 13억 1,063만 7천 원에 취득세 12%를 적용하면 약 1억 5,727만 원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에 법무사 비용 100만 원, 기타 부대 비용 50만 원까지 포함하면 법인이 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실제로 들어가는 총 취득원가는 약 14억 6,941만 원입니다. 이 상태에서 보유 없이 감정가 그대로 즉시 매각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매각가 20억 4,787만 100원에서 총 취득원가 14억 6,941만 원을 빼면 세전 차익은 약 5억 7천만 원대가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법인은 개인처럼 양도소득세 구조가 아니라 법인세 체계로 과세됩니다. 과세 표준 구간에 따라 다르지만 영상에서는 복잡하게 끌지 말고 보수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시면 가장 안전합니다. 법인세 22%, 지방소득세 10%, 즉 법인세의 약 24% 수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기준으로 계산하면 세금으로 빠지는 금액이 약 1억 3천만 원 전후, 그래서 법인이 세금까지 모두 정리하고 손에 남는 금액은 약 4억 3천만 원대로 계산됩니다. 개인 대 법인 여기서 정리가 됩니다. 같은 물건을 같은 감정가로 매각했을 때 개인 명의 3년 보유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있어도 세율 구간이 올라가면 세후 약 4억 2천만 원대, 법인 명의 즉시 매각 취득세는 무겁게 시작하지만 보유를 끌지 않고 세후 약 4억 3천만 원대, 그래서 이 물건의 승부는 결국 딱 두 가지 질문으로 정리됩니다. 첫째, 이 물건을 주택으로 볼 것이냐, 비주택으로 볼 것이냐? 이 판단 하나로 취득세와 세금 구조가 갈립니다. 둘째, 3년을 들고 갈 이유가 있느냐? 임대 운영, 보증금 회수, 이자, 수익까지 모두 더했을 때 개인이 정말 더 유리한 구조인지 아니면 법인으로 빠르게 정리하는 게 맞는지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이 물건은 무조건 개인이냐, 법인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을 할 것인가, 정리를 할 것인가의 선택 문제입니다. 여기까지가 이 물건의 매각 수익, 개인과 법인 비교의 결론입니다. 이 물건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숫자를 하나하나 끝까지 풀어보면 수익 구조와 매각 전략이 분명하게 보이는 경매 물건, 이런 물건들이 실제로 돈이 됩니다. 이 채널에서는 단순히 싸다, 비싸다가 아니라 실제로 투자자가 판단해야 하는 기준, 그리고 돈이 어디서 어떻게 어지는지를 숫자로 끝까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경매 투자를 혼자 하시기 어렵거나 어떤 물건을 봐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은 투자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특히 멤버십에 가입하신 분들께는 경매를 준비하면서 생기는 각종 궁금한 점들을 전화로 언제든지 직접 문의하실 수 있고, 일반 공개 전에 가장 먼저 돈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경매 물건을 우선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다가 타이밍을 놓치는 일 없도록 저희가 옆에서 함께 보면서 도와드리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멤버십 가입은 영상 화면 아래 구독 버튼 옆에 가입이란 글자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 방법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는 영상 아래 설명란에 모두 적어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 주셔도 됩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는 실전 투자자 관점에서 보수적인 숫자로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분석만 계속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경매 물건을 놓치지 않고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돈이 되는 경매 물건 숫자로 다시 한번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전 경매 연구소의 경매 물건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